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의 오늘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 당직자 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저도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들처럼 당원의 자격으로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이신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인터뷰를 좀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 홍문종 의원께서 제가 이제 당대표라는 그 표현을 안 쓰는 것은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일단은 제가 당대표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부분은 또 홍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실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홍 의원님이 그 유튜브 상에서 말씀하신 내용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전혀 사실과 지금 다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또 사실일 수도 있다, 또 우리 공화당이 또 음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대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홍 의원님을 지금까지 홍 의원님을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성향이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은 존경합니다. 다만 우리 당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서로 생각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들 때문에 당원들이 약간 분열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 의원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홍 의원님 자신보다는 굉장히 홍 의원님도 지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옆에 두고 있는 잘못 둔 보좌진들에 의해서 이게 홍 의원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가.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이 당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아스팔트에서 땀 흘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명 받았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외부에 지금 보좌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얼마나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창원 씨, 제가 이름을 지칭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은 지금 결행을 하시면, 그러니까 즉 홍 대표님이 나가셔도 8대2 정도, 그러니까 홍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8이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만 들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홍 의원님이 8이고 그다음에 조 대표님을 따르는 사람이 2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이런 거짓에 의해서 근데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홍 대표님이 갖고 계신 거라는 거죠. 갖고 있는 것들을 느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하시면서 발언하시는 그 내용들을 면밀히 보면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됐고 또 우리 공화당 당원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정체성, 가치관, 그분들이 이렇게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 때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우리 공화당이 전신 대한애국당에서 우리 공화당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러한 과정이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간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버렸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당직자들도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당직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자예요. 그 자원봉사자이고 자원봉사자임을 떠나서 한 당원으로서 이창원 부실장과의 녹취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분노의 마음에서 그냥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우리 공화당을 버리신다라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도 그러면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잘못 지시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따를 수가 없다라고.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 겁니까? 그게 당론이고 또 우리 조 대표님의 정체성이고 가치관이고 생각이라면 그건 지극히 비난받아서 마땅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발언하는 거에 분노해서 저는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 상에서 나와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게 모욕이에요. 우리 당원들도 그게 모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극히 이렇게 그 홍 의원님께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런 구상들을 하신 거에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잘못된 출발을 하는 거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에 꾀를 맞추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거짓이 만연이 되고 또 일부는 그 거짓을 믿고 또 이렇게 당을 이렇게 폄하하고 왜곡하고 정말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도 이렇게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극히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당에 오셔가지고 외연을 확장하고 당원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저는 사선 의원으로서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었고 왜곡된 이러한 거짓 보고들에 의해서 보좌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당이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나가면 파란 홍 대표님을 쫓아온다.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만연이 되어 있고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홍 의원님이었으면 설령 그러한 얘기가 있었어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 뜻이 통합이고 태극기 단체와 태극기 모든 단체들을 통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는 게 저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판단을 한다라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우리 당을 이렇게 깨트리려고 그렇게 해서 오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부적절한 발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조목조목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것이 왜곡되었고 우리 당원들이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근데 외연 확장에서 빚어진 그 외연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방법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 방법의 차이에서 뭐 홍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 조 대표님과의 방법의 차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정당에서는, 특히 정치에서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외연 확장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뽑아서 그쪽에서 세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공화당 기존 공화당은 내버려 두고 지금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안철수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또 여러 갈래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세력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홍 대표님이 또 하나 홍 의원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공화당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요, 우리 당에서 내보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단체를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서로가 이견이 생겨요. 그 이견의 문제가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감정의 골이 깊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견의 문제들로 서로 적이 돼요. 예, 그것은 어떤 단체, 또 아니면 각자 개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등을 지면 그 단체에서 어떤 특정인을 정해놓고 모함하고 서로 싸우고 피터지게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나간 사람들도 있고, 더 이상은 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당이 혼란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럴 때 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손가락 아니에요. 3년 동안 오면서. 세상에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조원진 대표께서는, 제가 대변인이 아니에요. 조원진 대표님 대변인이 아닌데, 제가 옆에서 보아온 거로는 어떤 사람이, 구 잘했어. 어떤 사람은 일. 그 사람이 잘한 건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뭐 얘기를 할 때 나는 잘못한 거 1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잘못한 게 그 사람은 잘못한 게 1이고 잘한 사람이 9야. 그런지라도 이게 균형을 갖기 위해서 어느 쪽 편을 안 들어줘요. 예,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알아보라 그러고 다시 조사하라 그러고 뭐 그런 분이었었어요. 근데 홍 대표님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공화당이 이제 나가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뭐 사당화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죠. 그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 중심에서 바라본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존 정치권에서 우리 공화당을 이렇게 전면에 나서지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 프레임이 어떤 거냐면, 극우 정당이다. 또 뭐 박바 정신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다. 막 교조주의, 맹신주의, 맹목적으로 막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무효를 외치는 것처럼,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태경이도 그랬었고, 뭐 심지어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사람들도 뭐 태극기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공화당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자기네들이 어찌되었건 간에 정치판에서 정치 구도를, 선거판을 탄핵 부역자들이 지금 짝이 또다시 21대 국회도 자기네들이 또 정치 구도를 그렇게 만들어 가서 보수우파 애국 시민들에게 표를 또다시 구걸하기 위해서 이 정치 구도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반문연대라는 그 구성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이명박 계열들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정말 그 주범들 아닙니까? 예,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주축이 돼서 통추인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 김무성 계열들 아니에요? 김무성이가 김영호를 데리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의 정치 구도를 또다시 정치판을 탄핵 부역자들로 짜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영원한 국회 권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 이렇게 외연 확장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반대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통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본이나 일파만파나 또 자유한국당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법 중에 악법, 공수처법과 영동형 비례대표제 연대 투쟁을 하자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텐트도 같이 치자고 했었고 광화문 집회에서도 같이 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전면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게 싫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거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은 거예요. 또 국본도 마찬가지고 일파만파도 우리가 연합집회, 8.15 연합집회, 뭐 10월 3일 집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불합리하지만은 우리가 그 집회에서도 다 양보를 했어요. 근데 우리 보고 단기를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단기는 내릴 수가 없다. 제가 뭐 현장에서 실무 협의를 해봤으니까요. 단기는 내릴 수가 없다.
그거는 맞아 죽는다, 우리 당원들한테.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자기네들이 사회 본다 그래서 그래, 니네 사회 봐라. 에? 뭐 자기네들이 무대 뭐 마련해 놓을 테니까 그 무대에 와라. 뭐 다 이런 식의 부분들도 우리 공화당에 대한 자존심을 당원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지만 연합이라는 그러한 큰 의미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이러한 부분들도 협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홍 대표께서 지금 외원 확장을 위해서 지금 나가셨어요. 뭐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 뭐 이런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신당을 만든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들으셨잖아요. 본인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결별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이 어쩔 수 없이 쪼개져야 된다 그랬는데, 외원 확장 뭐 지금 생각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는 외원 확장 부분에 있어서 단 10%도 지금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전광훈이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전광훈이하고 누구야, 저기 김문수 이 사람들이 오늘 지금 창당을 해요. 자유통일당인가요? 맞나요? 네. 자유통일당 오늘 창당식이 2시에 있어요. 오히려 우리 공화당에서 박태우 지금 사무총장께서 그 현장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어제 그저께 보수통합이라는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태극기 단체 뭐 다시 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정광훈 그 목사도 있었고 김문수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통합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연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거 때 마지막 4.15 총선 때 연합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연 확장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홍문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 지금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여러 군데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뭐 우리 당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자기는 당을 절대 나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놓고 물 밑에서는 뭐 제가 실제적으로 얘기해요. 이 한양 빌딩 아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 당원들? 자유한국당 건물 우리 당사 바로 앞에 있는 게 한양 빌딩이에요. 거기 빌딩 정광훈이랑 합치기 위해서 우리 당보다 더 큰 400평 정도의 규모의 뭐 이 당사도 지금 보고 다니고 뭐 계약 단계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정광훈이나 김문수나 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사무실 계약도 이게 지금 어그러져 가지고 아마 진퇴양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더 이상 뭐 속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진실이 아니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생각의 차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을 전달하고 또 그것을 어떤 분들은 대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태극기 집회는 모두가 합해져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집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 단체들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서 집회를 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이번 3월 1일 날은 여러 가지 방향면에서 아마 그런 대통합의 어떤 3.1절 집회가 열리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실상들을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렇게 쭉 보고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지극히 제가 말씀드린 거 서두에 말씀드린 잘못된 보고들로 인해서 너무 섣불리 행동을 했었고 우리 공화당 당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피와 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아스팔트에서 힘들게 고생했다라고 얘기한 건 우리 기득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뭉쳐진 힘이라는 거예요. 그 당심, 그 민심을 잊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지극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께서 저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왜 외연 확장을 우리 당을 상대로 하냐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뭐 당 사무처 사람들이 빼내갈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 사무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당원들이 뭐 개인 간의 관계십에 의해서 저쪽에 사무실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당원들의 한 분 한 분들은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경제적, 재정적 이러한 것들을 손해를 감수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당을 지켜오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하기 위해서 3년을 이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진실을 알아요. 어떤 것이 정의이고 어떤 것이 공정이고, 그죠?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래서 정의와 진실 투쟁이라는 것을 태극기 집회 앞에 항상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원들의 어떤 당심과 민심을 지극히 오판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당원들이 더 이상 우리가 통합을 아니면 연합을 한 번도 우리가 배척한 적이 없고 우리 공화당만의 길을 가겠다. 외골수처럼 외통수처럼 그렇게 생각을 가진 분들 없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실될 행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든 저는 당을 접수하려고 했었고 오자마자 그러한 일부터 또 각자 그 임무가 부여돼 가지고 당원들을 1대1로 미팅을 해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8대2 이 8대1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메시지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우리 그 공화당이 당직자를 비롯해서 조원진 대표 이러한 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 이렇게 왜곡되게 얘기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지금 만연이 돼가지고 흘러다니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페이스북을 보세요. 조원진 대표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당을 사당화하고 심지어 뭐 조원진 대표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특히 변희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신을 망각했다. 초심을 잃었다. 이러한 지금 얘기들은 이 말씀은 우리 공화당을 분열하는 저는 책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유튜브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분들의 생각은 모를 거예요. 우리 윤채인 기자도 있고 뭐 파파전도 있고 다모아 TV 젊으신 분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러하신 분들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에서 또 우리가 그 지금 21대 총선에 대한 공약 1호가 탄핵 무효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바탕에 깔리지 않았다라면 이분들도 여기 안 있을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알아봤겠죠. 자기네들이 시민단체를 만들던 어디든 갔을 거예요. 그 밑바탕 정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 예.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외교, 안보, 정치, 뭐 하여튼 입법, 사법 전부 다 지금 그것이야말로 어떤 좌파 연정, 호남 특정 지역에 호남 좌파 연정, 내각제를 가기 위한 이 모든 정치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지금 여러 지금 이렇게 우리 홍 대표님을 비롯해서 거기 아우르고 계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 이러한 말들은 그거에 이로운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탄핵 부역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러한 사람들, 정의당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 깨춤을 추고 있을 그러한 것들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 뭐 이러한 말씀은 전혀 안 해주셨으면 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처음 오늘 방송을 제가 지금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태극기 단체들과의 어떤 집회 이러한 부분들도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자유한국당하고도 악법 반대 투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습니다만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집회상에서도 그렇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렇고 함께 하자라고 또 그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에게도 엄청난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당 대표도 전달하고 우리도 또 기자회견 정론관들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 공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공화당이 의원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커져가는 거를 막기 위한 거예요. 예. 우리 공화당을 만약에 태극기 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지금 반문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 탄핵 부역자들이 다시 한번 지금 정치 구도판을 그렇게 짜고 있잖아요. 자기들한테 투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태극기 자존감, 이 500만의 태극기 자존감을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생각해주고 대한민국을 생각했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왜 이 태극기 자존감 이러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희망을 잃게 하고 분노를 조절하고 아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 모두가 우리 공화당이 그 외연 확장이 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한 거예요. 자, 정치 구도가 우리가 예상한 데에서 하나도 틀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21대 총선 보세요. 지금 통합 얘기하고 있죠. 통합 싫어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모든 애국 진영이 하나로 모이자. 여기에 저희도 반대 안 하는 거예요. 반대 안 합니다. 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말로 탄핵에 앞장서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안다라면 무조건 그 사람들 국회의원을 만들어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참사공화국이 외교, 안보, 경제, 하여튼 입법, 사법 다 무너졌잖아요. 교육까지도. 이렇게 된 게 무능한 문재인 정부 탓도 있지만은 그 멍석을 깔아준 사람들이 탄핵 부역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치라는 건 책임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탄핵 부역자들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선거판에 나오면 자유한국당 또 찍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 구도로 몰고 가는 거를 우리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공화당에 있는 유튜브 선생님들이 그렇게 구독자들이 많지 않아요. 특이하게 이제 신의 한수 같은 경우에 어저께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긍정의 청신호 같아요.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근데 신의 한수나 정규재나 또 고성국이나 이봉규나 이러한 사람들이 늘상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예. 선거 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 얘기하고 유승민이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감옥에 있다라고 지금 오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요? 선거판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가 이 구도로 가면은 이게 구도로 밀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하고는 유승민이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구도로 가면 자기 정치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국민 여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이러한 과정 동에서 보수 우파도 막았지만 애국 유장 보수 우파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유튜브만 가지고 우리 그 당력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 이게 됐다라면 우리가 엄청난 무슨 광고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그게 우리는 그 매달 운영을 해 가기도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 너무 오래되면 또 사인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정치 구도 우리가 통합을 반대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었었다. 그리고 홍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그 당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우리 당원들에 대한 부분을 저는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박바 정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거는 우리 공화당 내에는 예? 저하고 여기 윤 기자하고 또 다모아 여기 선생님하고 제가 성함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생각이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30분 됐어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각자.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는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은 잘못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권력과 그 다음에 김정은을 이 핵 위장 평화 쇼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저항하고 투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대한애국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데 믿을 사람은 우리 공화당, 우리 정당은 그래도 보수우파의 적통을 이어가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그 정신 말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이어가는 그러한 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그래서 뭐 여러 개 200개 시민단체들도 우리 공화당 내에는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뭐 우리 당직자들이 박근혜 정신을 버렸다. 뭐 조원진 대표가 그런 걸 버렸다. 뭐 그거 김무성 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글 워딩 하나 가지고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거는 정치를 하지 않는 저도 알고 우리 당원들도 70, 80 드신 어르신들도 아는 내용인데 그거를 어떻게 사선 의원이나 되시는 분이 나와서 당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저는 분열이라고밖에 보지 않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상처를 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당을 깨기 위한 것으로밖에는 만약에 조원진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조원진 대표는 내가 봤을 때는 조원진 의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의리 정치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온 자유우파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지금 홍문종 의원께서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 우리 공화당에는 조 대표를 추종하는 세력 50% 빼고는 다 이쪽으로 온다. 이거 전혀 사실 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는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이 한양 빌딩 앞에 건물이 하나 생기면 당직자 중에서 몇 명 갈 수는 있겠죠. 그거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해관계지 우리 당론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니까 제발 유튜브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인터뷰 나오시고 어디 가서 락TV 여러 가지에서 제가 모니터링 한 거예요. 종합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락TV도 마찬가지고 또 연합 기자회견 막 이렇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나폴레옹 TV를 하시면서도 말씀을 했고 여기에는 제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하나도 없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결별 수순, 우리 공화당 50%만 남는다, 최고위원 및 당직자들이 줄줄이 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극히 계획적이고 음모적이고 우리 공화당을 쪼개려고밖에 생각을 했다라고밖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저도 알잖아요. 이 안에 있는 저도 이 사무실 한양 빌딩 기아 있는데 이거를 보고 계약만 남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은 나는 내가 우리 공화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영아가 1번이고 본인께서 2번이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안 나간다고 하면서 사무실을 봐두고 막 이렇게 본인께서는 안 나간다고 해놓고 이렇게 사무실을 밑에 직원들한테 시켜서 알아보라고 한 이런 부분들은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은 지극히 음모적이고 계획적이고 처음부터 그러할 작정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메시지 전달에 대한 부분들은 저건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정규재 씨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라면 정규재 씨가 유영아는 전혀 메시지 전달 정치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영아와 우리 홍문종 대표의 1대1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논하면은 또 안 될 것 같고 또 예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본인들이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그러한 의도가 아닌데도 본인 쪽으로 해서 본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당원들한테 혼란을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을 하셨다라면 이거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유튜브 상에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천기누설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간직하면서 어떻게 하면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당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것을 힘을 모을 수 있는 함축적인 그러한 큰 일을 하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 당원들 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한테 이런 혼란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외연 확장을 하고 우리 당직자들한테 그걸 지시해서 그것을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외연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메시지 전치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멈췄으면 좋겠어요. 예, 멈췄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팩트가 아니고 전혀 우리 당 대표께서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원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조 대표님을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 대표님께서는 아직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어떤 이 세 분의 보수의 어떤 정통성, 가치관 이런 정신들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게 딱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서는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또 그게 정치 모사꾼적인 얘기들 거짓에 대한 것들이 속아 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전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는 동요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또 당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아닌 것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임 기자님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많이 되었대. 우리 여러분들 4시에 서울지방고등법원 10번, 11번 출구 앞에 여러분들 입구 있어요. 삼거리길 쭉 올라오시면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판이 있어요. 5시 17시에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자회견 하는 건 16시, 4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도록 기자회견장에 많이들 좀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얘기 솔직히 저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치 구도, 이 판도를 탄핵 부역자들 구도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반문연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국민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치 구도, 지금 이 선거판, 이 틀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부역자하고 주도한 사람하고는 틀려요. 이 촛불 세력들. 여러분들 임종석이가 어저께, 포토라인에 조국이는 쓰지 않으려고 인권 침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포토라인에 일부러 서까지, 검찰에 대한 자기 자신을 피의자로 해서, 지금 조사하는 걸 이렇게 셀프 조사를 받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서서 이렇게, 지금, 물론 이제 뒷배경에는 문재인이가 있는 거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울산 시장 선거는 그거는 선거 공작이에요. 그 우두머리는 윤석열이가 13명이나 기소시켰는데 얘가 총 맞았어요. 문재인이가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그랬는데 지금 추미애나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그죠? 근데 13명이나 청와대가 기소된 거는 이거는 탄핵이 되어도 100번 탄핵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도 임종석이는 뒤에 배경이 자기가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부 조직들이 움직여서 13명이나 기소되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려야 되고, 또 이 잘못되어가는 정치 구도 선거판 이거를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뭐 존경하고 사랑했던 홍문정 의원 이런 분들을 뭐 이건 아니다 저건 기다 이런 거 인터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문정 대표님도 또 그거를 아우르고 계신 분들 이제 그만하세요. 의원 확장하려면 제가 안철수의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의원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 따라하지 마시고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안철수 같은 사람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오늘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그 패널이 나와서 그러더라고. 안철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난다. 철새. 다 맞는 얘기인데, 난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고 진짜 대박 내가 이랬어. 우리 그 윤 기자가 좋아하는 대박 이러던데, 뭐라 그랬냐면, 이 안철수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철수도 아니야. 창당 전문가래. 창당 전문가. 아, 대박이죠? 예. 네 번이나 지금 네 번째 창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보수 우파가 분열되는 거에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안철수예요. 거의 대통령 선거 때 400만 표가 글로 갔잖아요. 예? 유승민이한테 200만 표 가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뭐 한 500만 표 얻은 게 아마 홍준표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수가 깨진 거잖아요. 이거 합하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찍었던 표거든요. 이거 합하면 문재인 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다 속아간 거야. 문재인 허그 뭐 이런 거 포옹 막 뭐 정의와 공정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정치 우리가 이런 얘기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6월 12일 날 제가 경기도만 예를 들게요. 이 핵 위장 평화 쇼 김정은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 게 뭐냐면, 경기도의 도의원이 131명이에요. 근데 경기도 도의원 130명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완전 99%야. 이건 북한보다 더한 거야. 에? 이게 지금 나라냐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이게 외연을 확장 안 하고, 지금요, 홍문종 대표님께서 얘기하는 우리 공화당을 뽑아가는 게 외연 확장이 아니라, 우리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서명대에 나가서 엄청나게 전단과 홍보를 돌리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지금 그 실행하고 있는 사람, 실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국민 계몽, 외연 확장, 이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거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이창원 씨 그런 거 해봤어요? 권석창이 그런 거 해봤어요? 예?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고 우리 당을 그렇게 평가하고 막 이렇게 잘못된 보고해서 우리 당원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정치 구도 틀, 선거판 다시 짜야 되는 거, 이런 거 우리는 홍보해야 되고, 지금 이러한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거 구도를 못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이 구도라는 건 선거 바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여기 앉아가지고 한 잔이라도 명함을 더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 제발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창당은 이런 것이다. 어떤 창당 전문가 하여튼 창당 스텝 하여튼 뭐 셰프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문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자기가 지금 반문연대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던데, 문재인을 지금 심판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중도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모으겠다고 얘기하는데, 좌우 이념이 분명히 대립하는 이러한 이러한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좌우 이념이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종북주의자들, 좌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주사파 그 사회주의 산호맹 이러한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하는, 좌우가 이념이 분명히 대립하는데 중도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 나와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서울대 하는 분들이 저한테 또 소송 걸 것 같으니까, 서울대 나와서 공부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머리에 든 게 많으시면 좀 더
국민 민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지 말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일해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한테 혼돈을 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자유한국당도 싫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싫고 그러니까 누구야 안철수 같은 애 찍으면 그게 결국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도와주는 거야. 당신이 창당 전문가라서 창당을 뭐 또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짓이 곧 문재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을 도와주는 길이다. 당신 때문에 박원순이 같은 사람 그런 괴물이 나타난 거 아니야. 걔 아니었으면 우리 공화당 당원들 120명이 그렇게 용역 깡파들한테 맞을 리도 없고 그 새끼들한테 우리가 또 욕하면 안 되는데 그놈들한테 뭐 2억 6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뺏길 일도 없고 하여튼 내가 지난 과거에 대해서 남 탓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인터뷰 저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물론 뭐 여러분들이 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변희재 씨의 그런 부적절한 발언 우리 공화당 당직자들은 쓰레기다. 이거 모욕이야 모욕. 내가 봤을 때는 당신 술 먹고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래도 가장이고 또 한 인격체이고 그리고 또 당을 위해서 노심초사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 가족 아니면 당신 일하고 있는 애들 다 거지 새끼들이라고 그러면 좋아요? 똑같이 되기 싫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은 제발 그런 거 쓰지 마시고 당신이 존재 가치가 빛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당을 만들었을 때 애썼다라면 그러한 부분들이 더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내가 보니까 꼭 그 하부에 있는 사람들만 특히 욕하더라고. 이제 조원진 대표님은 처음에 지가 뭐 친중이라고 막 이렇게 프레임 더 씌웠잖아요. 그 사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제 얘기 틀려요? 친중 아니거든요. 그냥 친중인지 반중인지 그냥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하도 당신들이 프레임으로 친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가끔 친족도 아니고 조선족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얘기를 말씀을 하셨지만 당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언론과 뭐 이런 것들에서 SNS상에서 친중으로 매도하고 김종민이까지. 근데 요즘 김종민이랑은 왜 싸우세요? 김종민이가 고소한다고 난리던데. 예? 당신이 훌륭하고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당신이 생각한다라면 그런 사람들 다 아우러야지. 당신 3년 됐는데 아직도 100명에서 200명 지금 회원들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왜 그럴까요?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우리 공화당에서 제가 변에 대해서 변자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저 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공화당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거 하지 마시고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자유우파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진영이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는 이것이 대명제입니다. 이것은 이 대의 명제 앞에 저희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안 되면 연합으로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보수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이 정치 구도 틀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탄핵 부역자들 정치 구도 틀을 만들어 놓고 보수 국민들한테 어쩔 수 없이 또 찝게 만드는 이 구도를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처음 들으신 분들 공화당에 대한 이 정체성 가치관 저희들 절대 극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입 예비 후보 영입 당원이라 그래야죠. 1호부터 6호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신문에서 보도를 안 해줘서 그러지 더불어민주당처럼 우리가 뭐 성폭행한 사람 뭐 한 부분들도 없고 정말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았던 분, 네? 그렇게 영입을 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에 정의당이 있듯이 보수우파 정당의 자유한국당 옆에 우리 공화당이 있어야 이게 그들의 과반수 의석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져서 교인들이 얼마나 그쪽으로 투표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공화당과
선거 때 21대 연합을 해서 정말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한테 가장 유익한 이러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분을 핵심을 뚫고 갔으면 좋겠고,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 양심의 문제 아닙니까? 만드는 거 비례한국당 만드는 거 즉각 중단을 하시고 우리 공화당한테 기회를 줘서 정말로 당당하게 국회에 들어가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화당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50분이 다 된 것 같아요. 우리 윤 기자님이 빨리 끝내라 그래가지고, 이따가, 아니, 그냥, 시간 적어주는 게 끝내라는 얘기죠, 뭐. 예. 그러니까 내가 빨리 끝낸다니까 박수 치시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 그 서울지방법원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